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디자이너 한오림입니다.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플러스 그리스 로마 신화 9번째.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팔자가 기박해진 푸시케 공주의 이야기 2번째입니다. 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데리고 천상에서 파르나소스 산정으로 내려갑니다. 자기보다 예쁘다는 발칙한 푸시케가 어떻게 생긴 년인지 에로스에게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가 푸시케에게 금으로 된 화살촉에 화살을 쏘아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과 사랑에 빠져 I can't live without you. 소리하게 만들어 세상에 망신을 주려고 말이에요. 그리스 중부에 있는 그 파르나소스 산은요, 그리스 산 랭킹 7위에 꽤 높은 산이에요. 해발 2,400m가 넘죠. 저는 그 산 중턱까지만 올라가 봤습니다만 바위 투성이로 된 그냥 험한 황량한 산이죠. 그 산 중턱에 델포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바로 신화시대에 점치는 걸로 호황을 누렸던 아폴로 신전등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그 폐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것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주 신성시하여 이 지구의 배꼽, 즉 세계의 중심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죠. 바로 이 자리, 여기가 세계의 배꼽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위치만 알려주는 싸구려 모형이고요. 오리지널은 델포이 박물관에 있어요. 자, 여기가 델포이 박물관,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지구의 배꼽을 빼다가 여기다가 전시하는 거죠. 참고로 세계의 배꼽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할게요. 세계에는 저마다 자존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기네만의 그 배꼽이 여러 곳에 있어요. 한 예로 남미 페루의 고대 잉카 제국에서는요, 안데스 산맥 속에 해발 3,400m나 되는 도시 쿠스코를 세계의 배꼽으로 여겼죠. 쿠스코란 말 자체가 배꼽이란 뜻이라는군요. 쿠스코에 갑니다. 다가갈수록 아니 이런 산속에 어디 이런 대형 비행기가 뜨고 내릴 비행장이 있을까 싶더군요. 자, 그래도 그건 기우고요. 여기 쿠스코 공항에 무사히 내렸습니다. 앞으로 경험하실 날이 오겠지만요. 이런 고산지대의 그 비행장 쿠스코 공항에 내리면요, 해발 3,400m라 기압이 희박해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고산병 증세가 탁 달겨들죠. 어찔어찔 아뜩아뜩 휘청거려요. 사진을 보실까요? 그리고 이 사진은 쿠스코의 중심 광장이에요. 정복자 스페인 문화가 여기서도 그냥 보이죠? 네, 또 여길 보세요. 저 산에 뭐라고 크게 새겨놨군요. 페루라고 쓴 것도 보이네요. 자, 다시 이야기를 원위치 푸시케 이야기로 돌립니다. 그 파르나소스 산정에서 아프로디테는 저 아래 하계의 왕궁을 가리킵니다.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겠죠. 줌렌즈로 줌인 하자 과연 한 공주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바로 문제의 푸시케죠. 그런데요, 정말이지 순간 감전 쇼크가 엉뚱하게 에로스에게 온 겁니다. 푸시케란 말이 정신이란 뜻이듯이 에로스가 그만 정신이 홀랑 빠진 겁니다. 꼴깍, 엄마 눈치 못 채게 침 삼킨 소리예요. 바로 조년이야. 알았지? 엄마의 말에 후딱 정신 차린 에로스, 엄마 안심 놓게 말합니다. Okay, Mom, don't worry.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날 이후 푸시케 공주가 뭐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더니 뭐 예쁘다는 성질나게 만든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내 잠잠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프로디테는 뭐까진 푸시케 따위에는 더 이상 신경 꺼버렸죠.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바람 피우러만 다니면 됐으니까요. 미리 얘기하자면요, 한번 멀리서 본 푸시케에게 정신이 홀딱 빠져버린 에로스, 일설에는요, 정신이 홀딱 빠지는 순간에 그만 에로스는 실수로 자기가 들고 있던 금화살촉으로 자기가 살짝 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부터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사랑에 빠져서 죽고 못 살게 된 거죠. 자, 이미 타올라버린 푸시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Oh, Psyche, I love you. I'm going crazy right now. 사랑의 신 에로스, 남들 사랑에만 장난질 쳐오던 녀석이 이번엔 자기가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겁니다. 결국 이게 다 그리스식의 운명론이죠. 그런 에로스, 얘 좀 보세요. 조금 느긋한 척 장기전을 펴니다. 우선 딴 놈들의 손이 달 우려가 있으니까 첫 단계로 푸시케에게서
그 이름 그대로 정신, 영혼을 살짝 빼온 겁니다. 즉 골빈녀, 무뇌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저 숨이나 쉬고 밥이나 먹는 마네킹 정도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뭐 아무리 예쁘다 한들 누가 혼도 없는 마네킹에 열광하겠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열광이다 뭐야. 갑자기 아무도 푸시케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 겁니다. Psyche is nothing. 그러고 세월이 가니 푸시케보다 미모가 훨씬 못한 두 언니는 각각 다른 왕국의 왕자에게 시집만 잘 가고 보란지게 잘 사는데 푸시케만은 완전히 재고로 남은 겁니다. 아무도 입질조차 할 생각을 안 하니 꼼짝없이 처녀 귀신으로 늙게 생긴 거죠. 아이고, 부모인 임금과 왕비는 시름만 깊어가고요. 그래서 미인방명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에로스는 얼렁 푸시케를 납치해가든 보쌈을 해가든 하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골빈녀로 세상에 뒀을까요? 네, 그건 노상 엄마 아프로디테 옆에서 알짱거리며 엄마 바람 피우기 시중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Who am I going to hook up with today? 그러니 행여 엄마 아프로디테에게 들킬까봐 엄마가 미워하는 푸시케 따위는 아이의 기억에도 없는 채하며 시미를 떼어야 했거든요. It's impossible for me to deceive my mother. Besides, my mom is a goddess. No one can cheat the goddess. 아, 그러고요. 저 한어림의 분석입니다. 여기서도 알아야 할 것은요.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 백성들로부터 차차 인기를 잃어가며 지나가버린 푸시케의 그 긴 세월이 신의 세계에 사는 에로스로선 한 며칠 됐을까 말까 한 거거든요. 에로스는 계속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번에는 아폴로와 다프네 사건, 즉 자기가 골탕을 먹인 통에 오히려 서로 좀 통하게 된 태양신이며 음악의 신, 예언의 신이기도 한 아폴로를 찾아가 사전에 입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전개돼요. 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푸시케 공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싶어 답답했던 왕과 왕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답답하니 파르나소스산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들어보기로 한 겁니다.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점치는 거죠.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 가서 재물을 올려놓고 점을 칩니다. 그 신들도 뭐 받아먹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아폴로는 에로스와 미리짱 각본대로 이런 말을 신탁이라고 내립니다. Clothe Psyche in a shroud and take her to the top of the mountain, and all the rest will descend. Then at night, the terrifying big serpent, the bridegroom, will steal Psyche. 으아, 이걸 어째? 이거 괜히 이거 아폴로 신에게 점을 쳐봤잖아. 그러니 어쩔 건가요? 신의 말씀이라는데, 응? 감히 신이 내린 신탁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아폴로 신이시여, 그건 아닌데요.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없죠. 그랬다간 신탁을 무시했다요. 괜히 큰 보복을 당하게요. 신들이 얼마나 치사하고 끈질긴데요. 아, 어쩌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그동안 열심히 제작하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봬요.